여러분은 대륙의 실수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샤오미? QCY? 뭐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만한 후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게임서라는 게임 컨트롤러 전문 브랜드인데 이게 하도 가성비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게임 커뮤니티 눈팅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국내에서도 이런 주변기기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입지가 꽤나 탄탄하게 다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길래 저러나 쭉 궁금했는데 이번에 테무 협찬을 받아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게임서 컨트롤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두 제품 소개해드리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다 보니 조이콘 대신 제 메인 스위치2 컨트롤러가 된 전천후 모바일 게이밍 컨트롤러 G8 플러스고요. 두 번째는 웬만한 하이엔드 게임패드 다 씹어먹는 PC 게임패드 가성비 종결자 G7 프로인데요. 먼저 G8 플러스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용 컨트롤러다 보니까 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은 물론이고 플스나 스팀 리모트 컨트롤도 다 잘 되고요. 저는 이제 이전에 써본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가 100번 1이랑 100번 프로가 있는데 이게 가격은 100번 1보다도 저렴한데 그냥 평면적인 디자인의 100번 1보다 더 인체공학적으로 거의 시중의 콘솔 게임패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기 편하게 잘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쭉 늘린 다음 그 사이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같은 것도 얼마든지 끼워 넣고 바로 쓸 수 있고요. 튀어나온 연결 단자에 직접 꽂아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호환성 같은 거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거, 이런 범용성이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좀 신박한 게 뭐냐면 이게 글쎄 닌텐도 스위치랑 완벽 호환이 된다는 사실. 전 스위치2로 하고 있는데 1도 잘 된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폰으로는 게임을 잘 안 하는 터라 오히려 이쪽을 더 주력으로 쓰게 됐는데요. 저 솔직히 스위치가 다 좋은데 이 조이콘만큼은 쓰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도킹 모드로 TV 연결해서 쓸 때는 프로콘 같은 걸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할 때는 조이콘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평면적인 디자인에 장난감 같은 만듦새라서 조작감이 썩 만족스럽진 않았죠. 근데 이 G8 플러스는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에 스틱, 버튼, 트리거 모든 게 한 수 위라서 전부 다 휴대 모드로 들고 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처럼 스위치 쓰시는 분들 중에 조이콘 조작감에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요놈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랑 연결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스위치 켜고 컨트롤러 설정 들어와서 잡는 방법 순서 변경 눌러주시고요. G8 플러스에서 Y 버튼이랑 밑에 홈 버튼 같이 길게 눌러주시면 홈 버튼의 빨간불이 깜빡거리는데, 이렇게 페어링 모드 들어온 상태로 가운데 아래쪽 면에 있는 연결 버튼 길게 눌러주면 홈 버튼 빛이 빠르게 깜빡거리다가 점등이 되고 그렇게 스위치랑 연결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면 늘려서 끼우고 쓰면 끝인데요. 이게 참 스위치용으로 노리고 만든 것처럼 유격도 없고 핏이 너무 좋더라고요. 액정이랑 닿는 부위에 고무마감이 쌈박하게 돼 있어서 뺐다 꼈다 하기도 정말 편하고요. 참고로 자이로스코프도 지원하는 데다가 얘네가 이걸 확실히 노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왜 PC 모바일 게임 할 때랑 스위치 게임 할 때 AB 버튼이랑 XY 버튼 배치가 반대잖아요. 그게 할 때마다 엄청 헷갈리고 골치 아픈데 G8 플러스는 이 버튼 배열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기반 폰 게임 할 때는 그대로 쓰다가 스위치 연결해서 쓸 땐 여기 오른쪽 껍데기를 밑에 금쳐진 부분 잡고 밀어 올려서 연 다음 버튼은 이제 가장자리 보시면 틈이 있거든요. 거기를 손톱으로 긁어내듯이 파주면 아주 손쉽게 뽑혀져 나오니까 그렇게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됐고, 그래서 얼만데? 가격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가는 109,000원인데 인터넷 찾아보면 훨씬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요놈을 구한 곳, 오늘 영상의 스폰서 테무입니다. 이 테무 하면 아직도 그냥 싸구려 물건 파는데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솔직히 그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막 1,000원짜리 이어폰, 10,000원짜리 노트북 사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오길 바라면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그럴 게 아니라 조금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면 얼마든지 좋은 물건 득템할 수 있다는 점. 아니, 실제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특히 테무에 이제 100% 믿고 살 수 있는 공식 브랜드 스토어도 많이 입점해 있고 쿠폰이니 뭐니 하면서 몇만원, 몇십 프로 할인 팍팍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게이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내가 아직 테무에서 뭐 한 번도 안 사봤다? 테무 신규 고객은 테무 앱에서 코드 KKG4227 검색하면 39만원 상당의 쿠폰 묶음과 최대 90% 할인 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자당 1개의 상품만 구매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이용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저도 이 할인가 적용해서 제품 협찬을 받았는데 20만원어치로 이만큼 챙길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앞서 보신 게임서 G8 플러스랑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G7 프로, 그 다음 이것보다 저렴하게 나온 G7 HE 모델이 있어서 비교해서 보시라고 주문을 해봤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같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게이머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품, 휴대용 무선 진공청소기입니다. 이름은 20000PA 고출력 미니 청소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미니 차이슨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전부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왜 진작 안 샀나 싶을 만큼 활용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 크기도 생각보다 더 아담해서 어디든 보관하기도 편리한 데다가 그러면서도 이 노즐이라고 하나요? 흡입구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이 다양하게 딸려와서 가정, 사무실, 차량, 캠핑 뭐 어디서든 쓰기 좋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양이님들 모시고 사는 집사다 보니까 털이며 먼지며 빨아들이는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전자기기도 좋지만 사실 테무하면 짜잘한 액세서리, 잡동사니 같은 거 그런 물건들 득템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저도 남는 금액 채울 겸 그동안 계속 미루고 있던 게임 디스크 케이스 정리함 2개 시켜봤습니다. 요놈은 제품명이 PS5 엑스박스 시리즈 스위치 호환 40cm 게임 스토리지 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조립하기도 엄청 간단하고 옆쪽으로 패드 거치할 수 있는 핸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잘 쓸 것 같고요. 디스크 18개까지 들어가면서 플스5랑 깔맞춤도 되니까 요놈도 저한테는 충분히 성공적. 그 다음 이건 보시다시피 스위치 게임 수납용인데 이름은 IINE 스위치2 게임 카드 홀더라고 하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닌텐도랑 아주 잘 어울리는 이 빨간 벽돌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시켜봤습니다. 스위치 1, 2 게임 케이스로 12개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흔한 게이머 1인의 태무강이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해서 20만원이라는 거니까 제 기준에선 진짜 근래 보기 드문 해자로움이 아닌가. 나온 상품들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놈이 있으셨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각각의 상품 쿠폰 적용된 링크로 빠짐없이 남겨놓을게요. 그거 눌러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유명한 G7 프로 살펴볼게요. 대륙의 실수라는 말은 이런 제품을 위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PC 액박 컨트롤러고요. 어디서든 10만원 이하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부품이면 부품, 조작감이면 조작감, 여러가지 기능이나 커스터마이징까지 20만원 훌쩍 넘어가는 하이엔드 컨트롤러에 딱히 꿀리지 않는 물건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일단 손바닥에 닿는 부위, 그립부터 오돌토돌, 고무 마감 처리도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TMR 스틱이라 내구성 걱정할 필요도 없이 부드럽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십자키는 기계식 마이크로 스위치, 전면 버튼은 옵티컬 마이크로 스위치로 구성됐는데 그래서 듀얼센스, 프로콘 같은 콘솔 패드랑 타건감이라고 하나요? 누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꾹꾹이 아니라 칙칙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건 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옵티컬 마이크로 스위치라 하면 이제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광축 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니까 반응 속도랑 내구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또 뭐가 많은데 왼쪽 오른쪽으로 딸깍딸깍 움직일 수 있는 전환 레버가 여러 개 들어가 있죠. 그중에 위에 건 트리거 누를 때 끝까지 깊이 눌리는 거 대신 짧게 누를 수 있게 해주는 트리거 스탑 기능이고, 아래 건 이제 이 백 버튼 2개 있는 거 안 쓸 때 이렇게 잠궈 놓고 실수로 눌릴 일 없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기능, 옵션이 많다 보니까 FPS 게임이나 격투 게임처럼 정밀한 조작을 요하면서 아무래도 패드로 할 때 아쉬움이 있는 장르까지 꽤나 폭넓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G7 프로의 하위 모델인 G7 HE, 이 두 제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HE는 유선이라는 게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TMR 스틱이 들어간 프로랑 다르게 HE에는 홀 이펙트 센서가 탑재됐다는 점이 있지만 이건 사실 체감상으로는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보다는 십자키가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고 이제 뒷면을 보면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는데 HE 모델에는 딸깍딸깍 스위치가 없죠. 그러니까 트리거 스탑이랑 백버튼 락 거는 기능은 탑재가 안 됐다. 이거랑 마지막으로 프로 모델에 딸려오는 충전 거치대를 HE 모델은 따로 안 준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모양이나 크기, 그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의 흡사한 외형과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만약에 난 유선이어도 괜찮고 방금 말씀드린 기능도 쓸 일 없다고 하면 HE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게임패드 시장의 생태계 교란종 게임서 베스트셀러 두 제품 만나보셨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게임서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CES 2026 현장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가칭 스위프트 드라이브라는 컨트롤러입니다.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쓰는 휠 같은 걸 패드 가운데에 넣어놓은 신박한 발상으로 초소형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를 탑재하고 즉각적인 포스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레이싱 휠까지 사서 쓰기엔 공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군침 흘릴 수밖에 없는 물건. 그래서 게임패드로는 참 이례적으로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아주 다채롭고 탄탄한 이 컨트롤러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신제품의 연구개발 투자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게임서는 그냥 일시적인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드네요.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보신 물건들 중에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셨고 기억에 남으시는지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게임통 채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국내외 게임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꿀잼 챙겨가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낌없이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추!